요즘 아이들 코로나로 학교나 유치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데리고 놀아야 하는데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아이들은 놀아야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하니까 놀이에 대한 부담은 크고, 놀이를 해주지 않으면 괜히 미안하고, 놀이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삥! 하지 말아야 될 반응 유형 15가지와 엄마가 하면 좋은 반응 유형 11가지에 대해서 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반응 유형 15가지에 대해서 담아보았어요. 가정에서 아이와 놀이를 할 때 혹시 내가 잘못된 반응 유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 경쟁형 반응. 엄마가 이겨야지. 야, 어떻게 너만 이겨? 가위바위보. 우와, 내가 이겼다.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와 경쟁하는 부모가 있어요. 주로 신체 놀이나 보드게임처럼 승패가 있는 놀이에서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부모가 놀이를 즐거움의 목적보다는 이기고 지는 식의 경쟁적인 태도로 임할 경우 아동도 즐거움보다는 이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질 것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반칙을 사용하거나 규칙을 바꾸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아동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능력이나 경험에서 아동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이미 출발선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배려 없이 아동하고 똑같은 선에서 경쟁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아동은 무슨 부모가 저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교사형 반응. 빨간색 어딨어? 구급차는 어떤 거야? 불은 누가 끄지? 놀이 중에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궁금한 엄마들이 있어요. 주로 3에서 4세 자녀를 둔 엄마들은 명칭, 숫자, 도형, 색깔 등에 대해서 묻고 5에서 7세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애플, 서클 등 영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죠. 이 경우 아동은 놀이가 즐거움이 아니라 학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니까 시험 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게 돼요. 아이는 곧 엄마를 놀이 속에 껴주지 않을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눈치형 반응. 엄마, 이거 만져도 돼요? 엄마, 여기 앉아도 돼요? 아이에게 눈치 보며 허락을 구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평소 아이 마음을 많이 존중해주는 엄마들의 반응이죠. 하지만 지나친 존중은 아동을 이기적으로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은 아동에게 놀면서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가정과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반응 때문에 아동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네 번째, 장난형 반응. 아이는 자동차를 잡으려는데 못 잡게 해야지. 공으로 머리를 치며 콩콩 잡아봐라. 아이와의 놀이를 장난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조용히 놀고 있으면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무섭게 하기도 하고, 때론 아이가 잡으려고 하면 일부러 위로 올리는 등 아이의 마음이나 기대와 반대로 반응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아동은 자신의 놀이를 방해하는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론 화가 나기도 해요. 놀이에서 별로 좋지 못한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에요. 다섯 번째, 방임형 반응. 높은 곳을 올라가는 아이에게 넌 올라가는 게 좋아? 같이 놀다 눕는 아이에게 눕는 게 편해? 때로 아이들은 놀면서 위험한 도전을 하기도 하고 흐트러진 모습이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는 아동이 안전하게 놀도록 다른 사람과 놀 때 예의 바른 태도를 갖도록 중지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방임형 엄마는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호기심이 많나 생각하고 함께 놀다가 누워서 공간을 다 차지해도 내버려두고 심지어 아이가 장난감을 던져도 엄마가 주워오는 등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모의 경우 잘 노는 애를 괜히 혼내서 기분만 상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반응이에요. 아이는 놀이가 생활이고 놀이를 통해 조절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6번째, 소극형 반응. 엄마는 모르잖아. 엄만 그림 못 그려. 넌 잘 만드니까 네가 만들어줘. 소극형 반응을 보이는 엄마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눈치형 엄마처럼 놀이에서 아동을 존중해주기 위해 엄마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경우가 있고, 둘째, 엄마가 놀이 경험이 부족해서 정말 놀이에 자신이 없는 경우이죠. 놀이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일 경우 아동은 엄마를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못해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또 놀이에서는 엄마가 아동을 존중해주다가 일상생활에서는 지시하고 통제할 경우 아동은 엄마의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고 혼란스러울 수 있죠. 나를 낮추는 것이 꼭 상대를 높이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7번째, 부탁형 반응. 블럭으로 동물원 좀 만들어줘. 엄마, 공룡 좀 갖다 줘. 물론 놀이 상황에서 아이는 요리사, 엄마는 손님이 되어 주문을 하거나 엄마 놀이를 할 때 식사 준비를 요구하는 것은 역할에 적합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반응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좋지 못한 부탁형 반응은 엉덩이가 무거운 엄마의 경우를 의미하죠. 꺼내줘야 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어도 엄마는 거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에게 요구를 하죠. 이런 부탁형 엄마의 반응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다양한 놀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상호작용해 줄 줄을 몰라 아이에게 뭔가 시켜놓고 엄마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엄마가 정말 게으른 성향이라 아이에게 혹은 상대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주로 부탁형 반응의 엄마와 놀이를 한 아동은 적절한 놀이 상호작용을 경험해보지 못해 놀이를 했어도 즐겁게 놀았다는 생각이 들지 못하거나 자신의 놀이가 방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의 지나친 요구와 부탁으로 인한 놀이는 아동의 심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요. 8번째, 수발형 반응. 아이는 꺼내고 엄마는 정리하고, 아이는 만들고 엄마는 치우고. 아이와 놀 때 엄마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아이와의 놀이를 어려워하거나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은 엄마들의 경우 아이는 놀면 엄마는 정리하고, 아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바로 가져다 주는 등 수발을 드는 것으로 놀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는 놀이를 통해 정리하는 습관, 조절하는 경험, 놀이 상대의 감정을 읽고 조율하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엄마가 수발을 드는 반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